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디지털 항로와 헬스케어학과의 겸임교수 박주용입니다. 여러분들과 신사업 실행의 강의를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최종 챕터 하나가 남아 있어서요. 이제 지금부터 3년강으로 마지막 부분을 끝내겠습니다. 자, 신사업 실행이라는 것은 첫 번째 단계와 크게 전 단계와 두 단계로 나뉘는데,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와 비즈니스를 실행하고 실제로 성장시키는 단계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단계인 후반 단계인 비즈니스를 실제로 실행하고 성장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 관리하는 것, 사람을 모으고 잘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 다음 생산하고 개발하고 운영하는 우리의 비즈니스 아이템을 직접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했던 것은 시장을 진입할 때 전략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우리가 실제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장을 진출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네 번째 성장하고 확장하는 전략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자, 이번 시간부터 성장하고 확장하는 것에 대한 전략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성장하고 확장하는 전략은 크게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업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사업이 성장하는 과정을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전략을, 지속 가능성의 전략을 펼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자, 그 첫 번째인 사업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본 강의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챕터가 있겠죠. 비즈니스의 성공은 순간의 개념이 아니다. 순간이 아니란 거는 뭔가 구간이 있다는 얘기였죠. 그 다음 두 번째, 끊임없는 혁신과 개선에 대한 얘기를, 필요성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변화하는 시장에서의 협력의 필요성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즈니스의 성공은 순간의 개념이 아니다. 자, 비즈니스 현장에서 20년 넘게 제가 생활하다 보면 저 같은 사람들이 다양한 회사하고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흥망을 잘 될 때와 잘 안 될 때를 지켜보게 되는 경험을 자연스럽게 워낙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떤 회사의 직원으로 있는 친구들은 주로 꾸준하게 승진을 하거나 또는 이직을 통해서 나름의 업앤다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스스로 오너십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잘 되고 못 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흔히 말하는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모습들을 제가 볼 수 있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저를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제가 자연스럽게 보게 됐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유명한 격언이 하나 생각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된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이 말은 등락이 워낙 극단적으로 일어나는, 원래 이제 뜻도 있죠. 원래 뜻도 있는데 엔터테인먼트에서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 뜻은 뭐냐면, 등락이 워낙 극단적으로 일어나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특성 때문에 어제까지 소위 잘 나가던 연예인이 하루아침에 뉴스에 나와가지고 사고 하나로 나락을 가게 되거나, 예능 프로 같은 데서 우연히 나온 짧은 애교 하나가 본인을 A급 스타로 등극시키는 일들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을 너무 즐기거나 너무 낙심만 하고 있어도 안 된다라는 의미로 제작자나 업계 대표님들이 자주 사용하던 말이었고, 저도 꽤 몇 번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근데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한 모든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을 지금 여기서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비즈니스의 성공이란 것은 목표가 달성되는 순간의 가치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즈니스의 성공이란 것은 마치 자전거의 바퀴 같은 것이어서 힘차게 페달을 밟아서 중심을 잡고 쭉 전진하다가도 페달질을 멈추거나 이러면 아무리 균형을 잘 잡는 사람 넘어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죠. 실제로 제가 만났던 수많은 대표님들 중에는 한때 주위의 부러움을 사는 성공을 거두셨지만 그 이후에 사업이 지속되지를 못해서 좀 심하게 망가진 경우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비즈니스에서 이런 등락의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한 방법은 뭐 없을까요?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요? 비즈니스의 태생적인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제가 학생들하고도 이 책을 가지고 토론도 해보고 했는데, 매일 일정한 곳에 일용할 양식이 있던 현실이 어느 날부터 변화돼 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바닥난 치즈를 도대체 누가 옮긴 건지라며 불평만 하는 모습에서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에 대응하지 않는 우리 또는 누군가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비난하거나 어떤 경계심을 주는 내용입니다. 어떤 쇼크를 주는 거죠. 그런 내용인데, 비즈니스는 태생적으로 변화되는 시장과 시대 속에서 호흡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한 수준의 성공적인 레벨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변화와 경쟁자들의 도전 속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결국에는 도태되고 소멸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비즈니스는 초기의 목표가 달성되고 나면 반드시 새로운 목표를 또다시 설정하고 또다시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성장을 해야만 하는 숙명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비즈니스의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시도하는 현실적인 방법 중에는 현재 비즈니스의 성장 한계를 예상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로 영역을 확장하는 방안도 상당히 많이 사용됩니다. 이런 경우에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업력이나 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자신들의 업력이나 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십 년 동안 제조만 했던 기업이 소프트웨어 플랫폼 비즈니스에 도전한다거나 또는 B2B 비즈니스만 실컷 했던 곳에서 B2C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어떤 그 경험이 없는 곳에 진출하는 경우, 확장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사업의 본질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해당 사업을 실패함으로 해가지고 메인 비즈니스까지 악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도 흔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 영역에 적합한 새로운 인력과 체계를 반드시 갖춰야만 하는데, 이런 경우 조직 구성부터 관리의 방법도 완전히 새롭게 셋업할 수 있는 경영진의 용기와 선택이 필요합니다. 의외로 이렇게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함으로써 비즈니스를 성장시켜온 사례를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 현장에서 가끔씩 어떤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아마존이 뭐하는 회사인가요? 또는 IBM이 뭐하는 회사예요? 또는 카카오는 뭐하는 회사 같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런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즉답을 하기 곤란해하거든요. 왜 곤란해하는지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왜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보면, 그 기업들이 하나의 비즈니스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역을 계속 확장하면서 계속 진화하고 성장해온 거기 때문에 그들 머릿속에 한마디의 단어로 정리가 되기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 끊임없는 혁신과 개선. 좋은 말이에요, 그죠? 혁신과 개선. 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봅시다. 2018년도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관심이 되게 많았던 플랫폼 서비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싱가포르를 기점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그랩이라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제가 핀테크 분야의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서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제가 그때가 한 2년째 강의를 계속 하던 시기였는데, 제 강의 내용에 포함된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던 것이 그랩이라는 회사였거든요. 아마 제 기억에 전세계 핀테크 기업 중에 2위까지인가 했을 거예요, 이 회사가. 특히나 제가 알고 있기로 이 그랩은 그런 핀테크 회사가 아니라 아시아의 우버라고 불리던 모빌리티 분야의 서비스인데, 핀테크 업계에서도 주목받는 놀라운 성과를 이뤘다고 해서 그 이유와 실체를 정말 알아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무작정 그냥 가족들 데리고 베트남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 여행이 어떤 거였냐면 무슨 출장도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랩을 직접 써봐야 알겠다 라고 하는 목적 하나로 감행한 거였습니다. 제가 호치민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한국에서 설치해놨던 이 그랩 앱을 딱 켜니까 한국에서는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냥 하얀색 그냥 바탕만 있었는데, 앱의 로비 화면이 다양한 서비스가 확 뜨면서 막 새로운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이때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궁금한 걸 직접 알아보려고 순수한 목적으로 멀리 떠나보거나 어떤 특별한 시도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이런 제가 지금 한 얘기가 상상조차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진짜 해보면 짜릿한 행복이나 쾌감이 있습니다.
아무튼 약 일주일간 현지에서 그랩을 사용하면서 제가 택시 서비스 말고도 오토바이 승차 공유 서비스, 제가 이거 직접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 화면이. 그리고 음식 배달 서비스도 시켜봤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음식 배달 서비스가 여기가 오히려 한국보다 더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택배 서비스나 결제 서비스 같은 건 당연히 있었고요. 심지어는 호텔 예약 서비스가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랩 하나로 가능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놀라움과 함께 사업적인 인사이트도 제가 많이 얻었습니다. 이들이 시도했던 다양한 서비스 확장이 단순히 문어발식 욕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과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그랩을 통해서 제가 봤던 것도 바로 혁신과 개선을 위한 그들이 하고 있는 쉼없는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심지어는 지금 이 그랩은 한국에서 최근에 광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국에서 코로나 이후에 베트남이나 동남아로 여행을 오시는 분들한테 이미 그랩에 대해서 알고 오게 만든 거죠. 실제 현지 그 해외 여행을 패키지 여행밖에 못 가는 분들도 가서 그랩은 타고 다녀요. 신기하게도. 아무튼 글로벌 비즈니스 시장에서 혁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다양한 기업들의 사례를 찾아보시고, 여러분들도 필요하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노력도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참 좋을 거라고 제가 팁을 드리는 겁니다. 한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비즈니스가 보여주지 못하는 살아서 꿈틀대는 화로회 같은 그런 생동감을 느낄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이런 방식들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협력의 필요성.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비즈니스가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 다양화, 다변화, 다각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살짝 다른 것 같은 이 말들이 사실은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구분해야 됩니다. 주변에서 이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보거든요. 잘못 쓰는 거죠, 어떤 데는. 이번 본 강의에서 내용을 명확히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간단하게 용어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다양화라는 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로 된다는 의미죠. 다양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다변화라는 것은 이러의 모양이나 상황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복잡하게, 다변화라는 것은. 그리고 다각화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지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지게, 이렇게 이해하시기 좋습니다. 학습된 용어를 사용해서 이제 요 세 가지 뜻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제가 명제를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양화된 요인들로 인한 시장의 다변화 속에서 비즈니스의 성장을 위해 사업 다각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정확한 표현들이죠. 비즈니스가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던진 명제가 아니고 정말로 비즈니스에 필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비즈니스가 펼쳐지는 무대인 시장은 여러 요소들의 유기적인 현상으로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과거와는 달리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시장의 난관도 생겼고요. 현명한 결정만 잘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해진 시장 상황의 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는 방안으로 협력을 통한 사업 다각화를 시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든 경우가 다 협력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구분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협력 방안이 없이 그냥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는 방식, 협력 방안 없이 사업 다각화를 시도한 성공적인 사례로는 아마존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온라인 서점에서 출발해서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서비스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그리고 핀테크 분야까지 그야말로 사업의 다각화가 성공의 공식처럼 보이게 만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외에도 이유식으로 되게 유명한 네슬레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슬레 우리나라에서 광고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이 네슬레는 음식과 음료의 카테고리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사업을 다각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죠. 이 외에도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에어비앤비. 근데 이 에어비앤비가
초기 모델에서는 개인의 숙박 공간을 대여하는 서비스만 했는데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럭셔리 브랜드가 따로 있습니다. 럭셔리 빌라나 호텔 등의 다양한 어떤 숙박 옵션을 제공해서 숙박 서비스 시장을 더 크게 다각화해서 시장을 크게 가져가고 있죠.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또 좀 전에 얘기와 다르게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비즈니스를 다각화를 위해서 협력 방안을 통해서 이루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그죠? 이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종의 이거는 제휴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참신한 사례로 나이키하고 애플의 협력을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미지도 둘이 비슷하죠. 이게 그냥 나온 디자인들이 아닙니다. 나이키하고 애플은 어떻게 했냐, 애플워치와 나이키 런 클럽이 서로 연동이 되게 돼 있죠. 이걸 그냥 어느 날 같이 앱을 만든 게 아닙니다. 둘이 전략적으로 이거 협력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건강관리 서비스하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시도해서 전 세계 고객들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점을 숙지하고서 애플 광고를 최근에 나온 걸 한번 쭉 보십시오. 되게 특이한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애플 광고에 막 스포츠 이런 게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왜 애플워치 광고를 지금의 그런 모습으로 제작하고 있는지 이걸 알고서 보시면 그제서야 그 광고의 뜻이 보입니다. 이 외에도 협력을 통한 사업 다각화의 사례는 스타벅스와 스포티파이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우버와 함께 미래의 교통에 대해서 같이 시도하고 있죠. 이 외에 또 구글하고 스마트홈 디바이스 업체인 네스트가 서로 결합해서 구글의 어떤 인공지능하고 다 같이 결합해서 홈 디바이스를, 스마트홈 디바이스를 아예 구글에서 장악을 하려고 시작하고 있죠. AI의 혁명으로 대표되는 ICT 기술의 무서운 변화 속에서도 시장도 급변하고 다변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비즈니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 다각화에 열린 마음으로 반드시 연구를 하고 도전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여러분들의 신규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사업으로 하시려면 이런 식의 사례들을 많이 학습하셔가지고 우리도 어떤 것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지, 시장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안착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